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 한호림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 첨단 시대에 꼭 필요한 영어 어휘를 폭발적으로 늘리자는 유튜브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너무 예뻐서 못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시기하는 바람에 팔자가 세워진 공주 푸시케 이야기 3편을 했는데요. 이게 신화치고는 좀 장편이라 그래서 잠시 중간 뒤로 미루고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부터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저는 1987년부터 캐나다에 살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들려오는 게 모두 새로운 말들인데 듣자 하니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름이라 이달엔 하이드로가 많이 나왔어. 이런 말이죠. 첫 감으로 봐. 전기요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네, 영어 나라에 살고 있으니 그런 게 좋은 거죠. 저절로 바로 알게 됐죠. 전기란 말, 내가 한국에서 배운 일렉트리시티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하이드로라. 그래, 하이드로 알죠? 화학 시간에도 배웠죠. 하이드로는 물, 수. 그래서 수소를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지 않나 말이에요. 수소폭탄하면 하이드로젠 밤이고요. 캐나다에서는 전기를 하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수력발전으로 만든 데서 비롯된 말이죠. 영어로 수력전기를 하이드로 엘렉트리시티라고 하는 건 다들 아는 거고 캐나다 영어에서는 그 단어를 잘라서 그냥 하이드로라 한다 이거죠. 단 미국에서는 엘렉트리시티 파워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파워라고만 하지요. 잠깐 여기서 잘라낸 단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걸 클래프트 워드 또는 숏 폼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omnibus, 즉 누구나 돈 내고 타는 마차라는 의미인데 그 전체라는 말 omni를 줄여서 클리프트, 즉 싹 잘라버리고 버스만 쓰는 거죠. 지금도 스페인어로 쓰는 중미의 쿠바나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가면요. 버스 정장에 omnibus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바이크라는 말. 당연히 바이스클을 싹둑한 말이죠. 그러고 보니 그 미국 캐나다에서는 가솔린이란 말도 듣기가 어렵죠. 다 그냥 가스라고 하니까요. 하나 더 하고 싶네요. 체육관을 영어로 그래 짐이라고 하죠. 그건 그리스 김나지움에서 온 영어를 싹둑하여 쓰는 말이죠. 다시 수력전기 하이드로로 돌아갑니다. 캐나다 제1도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발전소가 있죠. 단 워낙 토론토를 포함한 그 지역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이젠 수력발전 정도의 그 비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폭포에서 떨어져 내려온 물들이 모여서 이룬 그 온타리오 호수에 두 군데나 핵발전소가 있죠. 전력 생산에서 아주 비중이 커요. 희한하죠? 그 위험한 핵발전소가 바로 대도시 옆에 있다? 게다가 호수가에 있다? 아니 호수가 얼마나 크기에? 네, 그건요. 온타리오 호수가 북미 5대 호수 중에 막내라고는 하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망망한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꼭 바다 같죠. 그 수평선 건너편이 미국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수력전기의 향수인지 전기를 그냥 하이드로라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와 수력발전소가 전부 보이는 사진이에요. 보시는 사진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카메라로 찍고 싶은 호기심에 거금을 들여 헬리콥터를 타고 폭포 상공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거예요. 폭포의 생김이 꼭 말 발굽 같다 하여 홀스슈 폭포라고 하죠. 이 사진은요.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인데요. 1905년에 완공된 우아한 고전 양식으로 된 건물이라 얼른 보아서는 전혀 발전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의 관광객들은 그냥 모르고들 지나가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큰 공간 바닥에 원형 발전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괜히 좀 캥기는 소리가 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는 53m. 이 낙차를 이용하여 259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뉴욕 맨하튼까지 송전한답니다. 이 나이아가라 강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발전을 거듭하죠. 나이아가라 강 건너편에는 미국 측 수력발전소가 있고요. 자, 하이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본으로 갑시다.
하이드로란 말은 그리스 신화의 무시무시한 물뱀 히드라에서 온 거죠. 이후에 헤라클레스 편에 자세히 나올 이야기인데요. 천하장사 헤라클레스 하면 그가 치른 12가지 노역 이야기가 참 핵심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노역이 바로 이 히드라 물뱀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냥 인간으로 평안하게 살되 시시하게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엄청난 고난이 따르지만 죽어서 불멸의 신이 되는 길을 택하느냐. 이 선택에서 헤라클레스는 차라리 고난을 거쳐 신이 되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더 초이스 오브 허큘리스라고 하면 헤라클레스의 선택, 즉 안위를 마다하고 미래를 위해 고난을 택한다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 노역을 통과한 헤라클레스에게 두 번째로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느 늪지대에 히드라라고 하는 물뱀이 있으니 그걸 죽이고 오너라. There is a water snake called Hydra in a swamp somewhere. Find it and kill it. 야, 이건 헤라클레스하고 가서 물뱀에게 물려 돼지길 바란다라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원래도 뱀은 징그럽고 무서운 건데 신화에 나오는 뱀이면 벌써 그게 보통 뱀이겠어요? 우선 크기도 엄청나겠죠. 그 히드라라는 뱀은 그 대가리가 무려 9개랍니다. 근데 대가리를 잘라도 금세 도로 나오는 데다가 또 2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거죠. 그때 얼른 불러 대가리 자른 데를 지져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그 독은 말도 못한대요. 까딱 냄새만 씌워도 그냥 간다 이겁니다. 바로 이 물뱀 히드라에서 물이 수가 하이드로. 어디 이 맨홀 뚜껑 사진을 볼까요? 다 이런 때 쓰려고 중국 북경에 갔다가 그 촬영한 맨홀 뚜껑이에요. 물 숫자가 새겨져 있죠. 같은 경우로 이건 토론토에서 촬영한 거예요. 당연히 하이드로란 말이 새겨 있군요. 한번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자와 라틴어, 그리스어와는 그 어원에서 아주 서로 잘 통합니다. 우선 이 히드라가 사는 늪지대에는 역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답니다. 그 반도 동쪽 바로 앞바다에 그 히드라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저는 그 히드라 섬에 직접 가봤다 이겁니다. 자, 그럼 히드라 섬은 그리스 어디에 있을까요? 아테네의 위치를 한국의 서울이라 치면 인천쯤에 해당되는 곳에 피레아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80km 정도 가면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동쪽에 히드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조그맣고 아름다운 섬이 나타납니다. 별로 특이할 건 없지만요, 아주 뭔가 편안한 게 마음에 드는 어촌이라 아테네 사람들도 그냥 많이 가는 섬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 신화의 현장을 찾아다니길 좋아하는 저로선 그 작은 섬의 이름이 히드라, 물뱀이기에 그 이유만으로도 길을 쓰고 가본 거죠. 그래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없이 히드라 섬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히드라 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포구가 있는 이런 섬에 그런 무시무시한 물뱀 이름이 붙여졌군요. 정말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척박한 돌밭에서 삽니다.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어요. 왜 그리스 신들은 이런 땅에 천상에서 놀았을까요? 히드라 항구에서 내리다가 만난 히드라라는 배예요. 무서운 이름이네요. 각종 바다 스포츠로 영업하는 배두군요. 오른쪽에 걸어가는 두 여인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와 같이 배를 타고 온 유럽 관광객이고요. 히드라라고 쓴 간판 좀 보세요. 히드라 워크숍. 그리스 철자로 되어 있어 반가워서 촬영했죠. 관광 상품을 제작하는 곳이더군요. 어디서나 그리스 컬러, 푸른색이 바탕이죠. 아니, 웬 해안 대포? 캐논? 인류사는 전쟁사라고도 하죠. 그저 어느 때 어디서나 서로 싸웠죠. 특히 강국 터키하고 죽어라고 싸웠죠. 그러니 옛 히드라 섬 사람들이 이 섬을 먹겠다고 나타난 적의 함선들을 깨기 위해 설치해놨던 대포죠. 이 섬에서도 여러 곳에서 봤어요. 그런 전쟁의 이 흔적들을. 그래도 해안엔 평화의 교회당이 있군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는 신화와 철학의 나라 어때도요? 아니에요. 일찍 예수 승천 직후인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리스 정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어소독스는 본래 정통의, 정통파란 뜻을 가진 말이지만 그 정교회를 지칭하는 말도 돼요. 서방교회에 대해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그리스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 어휘 연구와 그리스 신화, 상식, 그리고 에게의 관광 이야기를 마쳐갑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여담 좀 할게요. 파랗지 않은 바다는 없습니다만 에게의 그 짙푸른 색과 흰색은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주변 나라들의 그 심벌 컬러죠. 그래서 그리스, 이스라엘의 경우는 국기에도 청색과 백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런 파란 바다 위를 하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한 여성 승객입니다. 그냥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청바지도 에게의 분위기에 딱 맞지요. 그리고 파란 상의, 거기에 파란 색안경까지 끼고 에게의 햇볕을 쬐이며 참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여주고 있군요. 자, 이렇게 오늘은 히드라 얘기를 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